최근에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나 또 치료하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학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잖아요. 수술 받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, 그 다음에 내가 암에 걸린 내 상태가 어떤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다면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이런 자신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런데 치료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가끔 이런 나한테 어떤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치료를 상당히 더디게 만들고 또 재발 전이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미리 자신에 대한 검사를 좀 받았으면 그걸 권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환자분들이 체크를 할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우리 면역하고 관련된 게 체온이에요.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이 100% 상승한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내 체온이 평소에 높은지 낮은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. 단지 내 몸에 몸이 차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하는데, 그래서 수시로 체온을 체크해서 이 체온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게, 만약에 또 체온이 낮다 그럼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첫째는 체온을 자주 체크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암이라는 것은 어때요? 이 에너지를 우리가 발효를 통해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암 주변에 산성화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몸도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성화가 돼요. 근데 이 산성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암은 악성으로 바뀝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. 알칼리화를 시켜줘야 돼요. 그러면 내 몸이 산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산성화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 침샘에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소변의 산성도를 체크를 하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 몸의 산성화를 꼭 파악을 할 것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면역 검사입니다. 우리 환자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 면역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. NK세포라든지 T림파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상태에 있고 활성도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꼭 미리 파악을 해서 내 거 면역 정도가 낮다면은 이것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 몸 안에 어떤 중금속이 있거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중금속이 있는 경우는 그걸 빼줘야 됩니다. 특히 수은 같은 거. 이거는 면역을 많이 떨치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 면역에 중요한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같은 게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하는데, 이거는 이 모발 검사를 하면 됩니다. 머리카락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엽산 검사를 저는 꼭 권합니다. 이 엽산은 뭐냐면요, 우리가 요즘에 암 원인이 거의 80% 이상이 후성유전학이라는 겁니다. 즉 뭐냐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활동해서는 안 될 암을 일종의 성장시키는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오작동을 해가지고 암이 일어나는 이런 후성유전학적인 부분이
거의 한 80% 하거든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끌 수 있는 것은 우리 엽산 속에 있는 메칠기라는 게 있습니다. CH3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내 몸이 이런 엽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충분히 있나 없나.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엽산을 아무리 공급해도 이런 후손은 유전학적으로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엽산 검사를 저는 꼭 권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암이라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수술을 받고 항암하고 이럴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많이 깨져요. 그래서 저는 꼭 이 자율신경에 검사를 해서 이 균형을 좀 맞춰줘야 이것도 우리 몸 안에 면역을 올리는 효과라든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 만약에 이걸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. 그러면 심신요법도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자율신경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요.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 세포를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병이잖아요. 그래서 세포가 튼튼해야 돼요. 그래야 이 정상 세포가 암으로 바뀌지를 않아요. 그러려면 내 세포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생체 반응 검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또 세포 안에 탈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세포막은 튼튼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것도 우리 암을 치료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암이라는 것은 내 몸에 암에 저항하는 것은 뭐예요? 바로 면역이거든요. 그러면 내 것 면역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. 이 밥이 아니고 약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러면은 이 밥이 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걸 이제 램 테스트라고 하는데요. 이거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음식이 내 몸의 NK세포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내 것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. 이것도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.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먹는 내 음식이 약이 된다는 겁니다.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 많은 기능을 하잖아요. 비타민 B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고 그래서 이런 비타민에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검사를 상당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보통 비타민 C나 비타민 D는 특히 암하고 관련이 많아요. 특히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대장암 이런 있는 분들은 이 비타민 D하고 관련이 많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비타민 D와 같은 이런 다 이거 혈액 검사로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면역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른 우리가 수술, 항암, 방사선을 하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고 또 이런 게 다 끝났을 때 내가 내 몸 스스로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 그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암을 단순히 암은 어떤 치료를 가지고 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본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때요?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. 이게 바로 우리 암 치료의 기초입니다. 이 기초를 미리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런 검사들은 환자분들 필히 좀 받았으면 합니다.